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FC 의혹건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한 지 약 보름 만에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드디어 출석 일자에 합의를 해서 이재명 대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성남지청에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지난달 26일의 목소리,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가시죠.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출석 관련해서 공개 발언하시는지. 제가 미리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검찰 소환 조사 받으러 가서 그냥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도부도 같이 가세요. 지도부들은 아마 갈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검찰 소환 관련해서 네. 오늘 좀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계신지. 저도 뭐 아침에 그래서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냥 뭐 조용하게 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제 소환을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를 번데기 정권이다라고 또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번데기 정권 무슨 말일까요? 이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국가의 양대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합니다. 국민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좀 듣기가 민망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국민이 기가 막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데기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하네요. 윤희석 대변인님, 지금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는데 좀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이재명 대표 당당하게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지도 낼 것이다.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표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들도 같이 간다고 하고 친명계 의원들도 대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에서 야당 탄압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윤희석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다 예상하시겠지만 예. 본인은 무고하다, 이 건과 본인은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본인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정치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야당 지도부가 전체가 다 출동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게 무슨 응원하고 힘 불어주고 그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받으러 가는 건데 이런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 끝나고 출소한 한명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출소할 때 보면은 지지자들 대거 와서 의원들도 막 모여서 백합을 주면서 거의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부인하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똑같은 예. 겁니다.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성남지청에. 오늘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는 지도부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좀 힘을 싣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정청래, 박찬대 최고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가시죠.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다시 되살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 제거, 정적 숙청을 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입니다. 사골국도 적당히 우려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장작불만 떼다 보면 국물은 다 쫄아들고 솥단지만 시커멓게 태워먹는다는 것을 검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내일 같이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더군요. 오늘 장동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범죄와의 동행을 선택한 민주당, 국민과의 동행은 포기했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 아니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을 감추려고 다 같이 몰려가 시위를 하냐.
박정화 대변인 뭐 버티다 결국 떠밀려 검찰 조사를 받는데 뭐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김웅 의원은 때로 다니는 건 조폭이다. 뭐 아주 비판의 목소리가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김관욱 교수님의 평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의뢰가 없습니다. 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리고 이미 3년 3개월 동안의 경찰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 판결이 났고 불송치 조치가 된 것인데 이걸 다시 현 정부 들어서서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검찰에 가서도 본인의 어떤 당당함, 무고함을 이제 밝힐 것이고 특히나 조사 과정에서는 본인이 이런 뭐 광고비 수주를 위해서 어떠한 부정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 즉 경찰에서 무혐의 받았다는 것을 다시 검찰 조사에서도 받아내게 할 그런 어떤 주장들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8개월, 9개월간 이미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안에 걸쳐서 검찰이 다양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뭔가 명백한 증거가 나올 때도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야당 대표의 어떤 이 사법 리스크 프레임만 계속 유지시키고 있고 뭔가 결정적인 증거 뭐 이런 거 제시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감만 주게 하는 것이고 네. 이걸로 해서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출두로 해서 많은 것들이 좀 마무리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남 FC건으로 검찰도 뭐 이재명 대표를 여러 번 부르진 못할 겁니다. 내일 하루에 다 조사를 마치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 반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장시간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